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요즘 김포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 단연 대학병원 유치 문제입니다. 김포시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지만 현실 가능성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참 말이 많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에서도 김포시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큰 소리까지 오갔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는 여러 차례 현실 가능성을 캐물었습니다. 경기대학과 대학병원 김포 유치 발표는 아무런 합의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교육부 승인도 안 됐고 재단 이사회,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시장님 그럼 무슨 근거로 유치 발표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고성까지 나왔지만 왜 비밀로 합니까? 단 한 가지라도 언제 와서 의논하신 적 있어요? 비밀이라면서 왜 발표합니까?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김포시는 근거 없이 유치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문제 삼은 법적 승인 절차는 현 시점에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희대 재단 이사회 승인하고 교육부 승인되었다는 공문 확인하셨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어서 그 시민들에 대한 팩트를 정의를 전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승인됐냐 안 됐냐 그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사회 승인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요. 경희대 재단 이사회 승인 안 8월 됐죠? 말에 예정되어 있고요. 교육부 승인 아직 안 됐죠? 교육부 승인은 서류가 제출돼 승인 받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교육부 승인을 먼저 받습니까? 추진 절차를 왜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대학 측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것들은 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원만 하더라도 파주시를 비롯해서 몇 개 지자체들이 계속 접촉을 해왔던 사항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 과정 중이라 지금 비밀이었다. 그게 아까도 답변하셨잖아요. 이것은 그죠? 경희대 측과 특히 김포시보다도 대학 측의 특별하고 각별한 요청 사항이었던 거죠. 다만 의회의 지적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포시도 경희대의 논의 대상 지자체 중에 하나다. 이 우리 알아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님 팩트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경희대는 김포시하고 논의의 중심을 모아가고 있고 그 경희대는 김포시하고 주고받던 공문이나 최고 책임자들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다른 지자체들과 견줄 것도 없고요. 한편 이날 김포시는 당초 병원 유치 예정지로 거론됐던 장기동 부지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시급한 일은 병원 유치 계획이 무산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옹벽이 무너지면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옹벽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계양구가 옹벽 위에서 공사를 한 뒤 균열이 발생했다는 내용인데요. 민원25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구 이막동의 한 주택가. 빌라 건물 바로 옆에 토사물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옹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튼튼해야 할 옹벽 곳곳에 균열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 토사와 함께 옹벽이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올 때면 옹벽에 생긴 균열을 따라 물이 흘러나온다며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겁나지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겁나지요. 이거 무너지면 어찌들 뭐 그냥 가는 거잖아요. 산사태 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겁나죠. 네, 옹벽 위에 올라와 봤는데요. 옹벽 위에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배수로가 나 있습니다. 이 배수로가 두 곳이 나 있는데 이 두 개의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려온 물은 이곳에 고였다가 흐르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물이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계양구가 배수로 공사를 한 이후 옹벽에 균열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구청에 신고해서. 근데 여기 그때 금이 없었어요. 밖에. 근데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저 밖에 금이가 있어요. 안전하고 무슨 일 있으면 책임진다 그랬어요.
계양구는 지난해 6월 사방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에 배수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6일까지 지역 내 옹벽을 점검한 계양구 안전총괄과는 점검 결과 특별히 이상이 있는 곳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배수로를 설치한 공원녹지과는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장을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비 소식에 혹여나 옹벽이 무너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수돗물은 안전한지 시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우리 지역 정수장을 찾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확인된 이후 불안은 인접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시민들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우리 동네 수돗물은 과연 안전한 걸까? 인접 지역인 경기도 김포의 한 정수장을 찾았습니다. 유충이 나왔다는 인천 공촌 정수장과 같은 활성탄 여과제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정수 중이었던 물을 모두 빼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활성탄을 살펴봤습니다. 유충의 알은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눈으로 보기에 깨끗합니다. 저희 여과지는 7월 16일 날 환경부하고 합동 점검도 했었고 저희 자체 점검 결과 특이점은 발견 안 됐고 여과 작업에 사용되는 활성탄은 40시간에 한 번 거꾸로 세척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한 번 씻어낼 때마다 오염된 물 500톤 정도를 버리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벌레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저희 시설 용량이 한 90% 돌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정수장보다 역세 시간도 주기도 짧고 그래서 만에 하나 들어간다 그래도 번식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과지동에 있던 활성탄 일부를 꺼내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수질검사실에서는 정수가 되기 전 물이 각 침전지에서 어떤 상태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 지금 뒤에 있는 이 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되기 직전의 수돗물인데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지 이물질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에서는 수돗물뿐 아니라 활성탄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건조한 활성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수분 건조해서 저희가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활성탄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활성탄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을 살펴봤을 때 김포 고촌 정수장에서 유충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김포 상하수도 사업소 측의 설명.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늘어난 만큼 정수장 시설을 보완하고 민원 현장을 점검하는 현장 기동반도 꾸렸습니다. 사전 예방책으로 정수지라든가 배수지 이런 데에 유충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기구에 이중망 세부 방충망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지금 비상근무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소 측은 유충 관련 의심 신고는 여러 건 있었으나 과일이나 채소를 씻는 과정에서 나온 벌레를 수돗물에서 나온 것으로 오인한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수장에서 문제가 없는 수돗물을 보내더라도 공동주택이나 각 가정에서 저수조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벌레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부지 가운데 하나인 대장동 일대 논습지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최근 대장 들녘을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단체와 청소년들이 함께 멸종 위기종 등에 대한 습지 전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현장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푸른색 청개구리부터 물자라와 미꾸라지까지 대장 들녘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의 서식지도 다름 아닌 이곳입니다. 환경단체와 청소년들이 함께 대장 들녘에 서식 중인 생물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진귀한 생물들이 눈앞에 있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깨끗한 데 와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어요. 그 물자라가
그 알을 등에 이고 있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걸 봐가지고 뿌듯하고 직접 체험해 보니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장동 일대에는 현재 30여 종이 넘는 법정 보호종이 생태계를 일군 상황. 지난해 7월에는 멸종위기종 가운데 하나인 맹꽁이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부지인 대장들녘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개발에 따라 갈 곳을 잃게 될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더라도 생물 대체 서식지 등이 발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입장입니다. 이 대장들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우리 지금 보는 이 환경이 지금 추억 속에 남아 있을 거잖아요. 개발은 되더라도 얼마만큼 생태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동 일대가 정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 1년. 하지만 생태계의 구체적 보존 방안 등이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는 도시 면적 대비 버스 공급 대수가 서울시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넓은 면적에 비해 버스 수가 적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검단 신도시와 계양 테크노밸리 등 신규 택지도 예정돼 있다 보니 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전체 버스 노선의 절반가량을 개편할 계획인데요. 시민 설명회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완전히 교통이 거의 섬처럼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선이 구청까지 오는 노선이 없어요. 서울 산다는 가는 것은 동의하는데 부평시장하고 부평동은 꼭 가야 돼요. 그걸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요. 인천 버스 노선 개편 설명회 마지막 날,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이 그간 불편했던 점들을 쏟아냅니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전체 197개 시내버스 노선 중 절반가량인 100개 노선을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25개 노선은 폐선하고 19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개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0개 군구를 돌며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바로바로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기존에 지금 이제 가는 사람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기존에 타고 있는 사람 답답해가지고 또 난리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개편의 주 목적은 노선 효율성과 원도심 접근성 향상. 인천시는 이번 노선 개편을 통해 평균 배차 간격이 기존 18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고 총 이동 시간도 0.36%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족하다는 대부분의 의견이 너무 장거리 노선이다. 그리고 또 많이 굴곡이졌다. 그리고 환승하는데 불편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노선 개편할 때에는 말씀해 주신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31일부터 개편 노선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편 이후에도 내년 7월까지 불편 민원을 접수하는 등 안정화 기간을 거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부천시 산하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조 측이 일부 직원들에 대한 불평등한 감사 처리와 경영진 내 소통 부재 등을 문제 삼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양대 노조가 나란히 경영진의 불공정 인사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는 직원에 대해 외부 강의와 겸직 등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사내 게시판에 내부 비판 의견을 낸 또 다른 직원들에게는 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처분이었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형평성을 잃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동안 논문 표절이나 더구나 우리 진흥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 조치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입 닫고 있을 수는 없다. 이 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진흥원은 이전에도 특정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며 수차례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 갈등은 결국 매듭을 짓지 못한 채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21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가 아직 열리지 않은 인사위원회 결과를 예단해 주장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 출장과 겸직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길어지는 갈등에 부천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논문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그 어떤 그런 인사위원회나 이런 거에서 징계를 요청한 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절차나 그런 적법한 그런 구조 안에서 원장이 좀 공정하고 직원들의 걱정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정확한 임무고 책임인 것 같습니다.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 산하기관의 집안 싸움이 1년 넘도록 갈등만 증폭되면서 여전히 깜깜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계양구에는 국내 최초의 산성박물관인 계양산성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성의 발달 과정부터 계양구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개관 다음 날부터 휴관을 이어오던 계양산성박물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진재 기자가 계양산성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유리창 너머 전시된 유물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람들. 계양산성박물관이 휴관한 지 약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계양산에 여러 유적지들이 많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몰랐던 것들이 여기 많이 펼쳐져 있어서 어린이들이 와도 공부하기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계양산성박물관은 지난 5월 28일 개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관 다음 날부터 휴관을 이어오던 상황. 최근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완화해 수도권 지역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자 계양산성박물관도 21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관람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간당 최대 관람 인원도 20명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람객들은 출입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 손소독 과정을 거쳐야만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이나마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입장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2m 이상 거리 두기를 지키시면서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관 당시 국내 최초의 산성박물관으로 관심을 받은 계양산성박물관. 다시 문을 연 계양산성박물관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계양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별 참여 지분을 LH공사 80%, 인천도시공사 20%로 확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에서 인허가 등의 업무 지원을 맡게 됩니다. 계양 신도시는 지난해 10월 지구 지정 이후 올해 중으로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던 경기도 내 산림휴양시설들이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방안에 따라 자연휴양림 16곳과 수목원 20곳 등 모두 36곳의 산림휴양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림휴양시설 내 전시관과 목재 문화체험장 등 일부 실내시설은 다음 달 초 개장할 예정입니다. 방문자들은 30초 손 씻기와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5대 수칙을 준수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